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48초 회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스톱워치를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면서 끝나는 것까지 네. 딱 나오는 거니까. 찍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찰스 3세 리셉션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네. 이번에 그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가 끝난 뒤 그 48조 회동이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도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짧고 굵게 네. 소통을 했다. 압축적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런 짧은 회동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네네.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고 네네. 있고요. 네. 예. 그 이제 우리는 최고 관심사가 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그 한국 내 우려를 갖다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RA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해나가자. 예. 이렇게 이제 그 응답을 했다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우리 측 발표는 이제 우회적으로 논의를 했다. 네.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통화 스와프도 지금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동성 네네. 공급 장치. 네. 그 내용에. 미국은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하나가 뭐 대북 확장 억제 이것도 네네. 뭐 원칙적인 늘 해오던 얘기고. 그런데 네. 지금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 측에서는 아니 48조 회동이 왔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더군다나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일정이 하루가 네. 단축이 되면서 네네. 원래 정상회담 하려는 게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30분 네네. 정도 원래는 네네. 예상이 됐던 건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뭐 3번을 만났던 뭐를 만났던 그냥 인사하다 보면은 48초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바로 영어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역을 어찌다 보면 지나가는데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얘기죠. 네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IRA,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기 최대치적으로 지금 국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가서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산자원부 장관도 미국에 갔어, 이창양 장관도 가서 또 카운터파트하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NSC 간에 또 의제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잘 압니다. 한국의 최대 관심, 이번에 정상회담을 가지면 최대 그 관심사항이 인플레 감축법이다. 이걸 그러겠죠. 뭐 척하면 척 압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알았다. 그 한국 측의 우려를 내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고 잘한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뭐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 여기 이제 화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리셉션장에서요 1분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 수백 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주최하는 거니까. 아니,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은 서로 와서 인사하려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손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48초 안에도 척하면 척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잘 알고 대응을 한 것이죠. 막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무슨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플랜 B를 가동을 했다. 그게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 갖고 플랜 B인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을 회동. 예, 정상회담을 만약 하기로 했으면 리셉션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날아갔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압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다만 일본 같은 데는 미국의 그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제정이 되기 전부터 네. 그 상황을 알고 아주 치밀하게 대응을 해갖고 일본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도 막 가서 하고, 근데 여기 빠진 게 국회입니다. 우리 저 대미 의원 외교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이런 게 하나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통상교섭 이 권한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이제 다 찬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이 통상교섭본부를 어떤 방식으로 가동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거를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검토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통상교섭본부 문제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네. 지금 안보 외교가 합쳐갖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제 안보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NSC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NSC는 뭐 외교 안보를 다루는 그런 기구인데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NSC에다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양쪽에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는 정말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오케스트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더 한미 정상회담이 뭐 38조 회동이든 불발이 됐던 그건 차치하고라도 재정공약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심코 던진 이 말이 지금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 이번 순방외교 전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지금 실제로 MBC가 풀 기자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방송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제 언론이 공유를 하게 됐는데 알려진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네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폄하하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이게 이제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곤란해지겠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표명을 해주세요.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하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의회를 폄하하고 그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그냥 쪽팔린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스러운 지금 야당에서 그걸 막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김은혜 이제 홍보수 폄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은혜 수석은 이제 정식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본인도 거기에 이제 질병퇴치기금으로 1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이제 코미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연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다. 저는 이게 문맥상이나 상식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상식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문제다.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점잖지 못한 용어를 더군다나 정상 외교를 하고 나가신 분이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은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하면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려버리면 네, 날려버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진 장관이 한테.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박진 장관은 의회를 잘 설득을 해서. 국회를 잘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우리 그 의회에서 또 그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걱정한 것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잘 설득해 갖고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딱 맞아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미국 의회든 누구든 간에 이쪽이든 간에 그런 발언을 한 거, 네. 거친 언사를 쓴 것 자체는 네. 정말 부적절한 거죠. 네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네. 세계 경제 규모 한 10위, 그 다음에 이제 OECD 회원국, G20 회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글로벌 파워로 인정받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그 국제 무대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예컨대 그 대통령실 그 도 스태핑 회견이라든지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분으로서 굉장히 그 기자들 만날 때 또 언론에 노출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은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은 따라갑니다. 수행을 하거든요. 이제 주요 언론사들 다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100여 명의 기자들이 행사마다 다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이 되고 입장도 그러니까 몇몇 사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지어가지고 풀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가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취재된 내용을 그대로 전체 그 수행해온 기자들한테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용을 풀단에서 취재를 해갖고 다 알려줬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가 뭐 이걸 봐주고 빼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왜 취재가 되면은 또 언론으로서는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후폭풍이 미국 쪽에서는 별로 뭐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야당에서 아주 대참사다, 외교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뭐 대통령들도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크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격식을 갖춘 자리보다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뭐 그게 안 됩니다. 네. 과거 이제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요. 과거 이제 어느 외무부 장관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미국 그 국무장관이 그 매드린 올브라이트 장관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친한 그 사이가 되면은 서양에서는 허그를 합니다. 허그. 허그를 하고 입에 뽀뽀다 입술에 뽀뽀다 그러는데 그 기자들하고 이제 아주 편한 자리에서 그냥 뭐 이제 농담 삼아서 뭐 옛날에 그 언젠가 매드린 올브라이트 장관하고 이렇게 허그를 했는데 그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외신에 막 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다자 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안 꺼졌는데 막 그냥 사담하다 들킨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뭐 저번에 연설단에서 뭐 허공에다가 악수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실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남들보다 더 많이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일시적인 가십거리가 될지언정 그게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문제를 삼는데 민주당에도 신경민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 의원하고 MBC에서 앵커까지 하신 그분은 그런 문제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외교적으로 그걸 가지고 자꾸 오히려 국내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맞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 야당에서는 정말 큰 건수를 잡은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소환 또 이 기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아주 집중 포화를 퍼붓는 데다가 이거 탁 아주 절호 찬스를.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냐. 예.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그렇게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확산을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국익의 자해행위다. 자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좀 제대로 해보려고 관계 정상화 노력도 하고 그런데 거기 발목을 꺾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빈손 외교의 막말 외교다. 이렇게 뭐 야당은 하는데 과연 정말 빈손인가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그 한일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만남, 이것도 회동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외교의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뭐 남북 관계에 올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눈치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뭐 망쳐놨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달 만에 지금 많이 회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간의 그 동맹도 더 강화되고, 뭐, 한미 실제 군사 연습도 하지 않았습니까? 8월 달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띄웠고, 또 뭐 어떤 정부가 있더라도 미국의 IRA는 뭐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하고, 또 정상 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외교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거를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십은 가십대로 차치하고,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서 큰 글로벌 파워로서 큰 기여를 하겠다. 이런 포부도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우리 외교 지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걸 국제사회도 인정을 하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에 한국은 유엔의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유엔의 연설이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이 대단히 옳은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실무진들의 준비랄까, 자세랄까, 이런 것이 좀 바로 잡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족을 좀 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정상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야당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참 특유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뭐 일본도 그렇고 정상회교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번에 보세요. 영국 가서도 조문을 했는데 조문 취소됐다고 그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망사 모자 쓴 거 아닙니까? 다른 정상 부인들도 썼는데 그게 무슨 잘못됐다고 또 타케맨이라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의전비서관 그 사람이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의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느닷없이 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조문록을 왼쪽에서 써야 하는데 무슨 오른쪽에서 썼다 어쨌다 하면서 다른 나라 총상이나 일왕도 똑같이 쓰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도 지금 트집을 잡아갖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야당도 이제 비판을 하려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뭐 국내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잘못된 거는 건전한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그 지연 말단적이고 정말 그 가시에 불과한 이런 거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으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이런 정말 저급한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게 앞으로 이런 걸 바로잡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그 순방 외교를 보면은 외교는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네네네. 어쨌든 뭐 너무 그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큰 성과나 있을 것처럼 미리부터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하고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고 거기에 비하면은 성과가 미흡한 것은 또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도 외교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었구나. 영국도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그 정상들이 많이 오면 조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부터 시간을 앞당겨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외교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운신어법을 확 좁혀놓은 거 아닙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걸 성과를 내야 하고. 그래서 또 아마추어 외교다. 왜 이렇게 우리 외교가 이렇게 됐나? 대통령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아니 외교부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심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교 안보적으로 보좌하는 책임자가 직업외교관이 아닙니다. 김태호 1차장은 마찬가지고. 교수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 정부 같으면 외교안보 수석을 이제 외교부의 대사급이 그렇죠.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발표도 면밀하게 합니다. 예컨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을 방문해서 혼밥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외교부 의전에다가 이런 일정을 맡겼으면 혼밥 일정을 절대로 안 짭니다. 그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1차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외교부 책임자가 이걸 발표를 하도록 했다면 절대 이렇게 발표를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는 아무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의전 하나하나가 이 국가를 위신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번에 리잔수 중국 전제 상무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때 서열 3위 아닙니까? 서열 3위입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사진 찍었냐면은 이 사진 찍는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더라고. 그거는 주인이 리잔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외교의 ABC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외교부 의전이 찬찬히 봤으면 절대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거기도요 외교 안보수석이 없다기도 외교부가 나가서 그 비서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야단 맞아야 되는. 그래서 의전상의 이번에 실수입니다. 차제에 전반적으로 좀 외교 라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외교 관리가 이제 그걸 못했다면 그 사람은 책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첫 번째 다자 무대라고 봐도 됩니다. 저번 나토는 특별히 초청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걸 겪었으니까 앞으로 잘 준비하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많은 다자 외교가 이제 벌어질 텐데 더 이상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외교 문제에서 지금과 같은 실수가 생기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 또 이용이 돼갖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좀 여러 면에서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